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물류 자동화 첨단 기업으로 탈바꿈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을 회복한 울산 장생포 고래특구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불경 메가시티와 창원 특례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울경 지상파 8개사가 공동기획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립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산업기계 제작업체에서 친환경차 조립 라인 등 시스템 솔루션과 물류 자동화 첨단 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이 있습니다.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 기업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시스템 솔루션 업체. 축구장만한 공장 내부에 430m 길이의 장대한 첨단 조립 라인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는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에 납품할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션 조립 라인입니다. 라인 중간중간에 있는 로봇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을 하고 자동으로 옮겨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완성된 차량 미션을 자동으로 창고에 쌓고 이를 언제든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사실상 자동차 업체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 설비 가격만 230억 원의 장비로 중소기업 가운데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곳은 이곳뿐입니다. 품질, 설계, 생산 모든 게 다 있는 회사로서 그래서 타 업체보다는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고객 사이에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공업로와 산업기계를 제작하던 이 업체는 기존 분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0년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직원의 절반을 소프트웨어 인재들로 채우고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우게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투자 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의 이제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가가 안 맞아가면서 시장을 자꾸 잃겠다 생각해서 거래하던 일본 업체들이 강제징용, 소부장 규제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지난해엔 코로나까지 덮쳤지만 미국 등 다양한 업체를 뚫었고 특히 급증한 2차 전지 업체들에 필요한 물류 자동화 설비 기술 등으로 대응해 올해는 역대 최대 매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계속 투자한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자동창고를 거기다 겸비시키면은 우리가 잘 빠져나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 업체는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로까지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는 국내 대표 고래특구로 자리매김한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방문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고래 관광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일상 시대를 앞두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고래특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에 따개비를 쓴 고래가 지느러미로 경례를 합니다. 울산 남구가 배포하는 장생이 캐릭터 이모티콘입니다. 코로나19 속 국내 유일 고래특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직접 제작했습니다. 기존 장생이 캐릭터를 재해석하여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어촌마을에서 한국 고래관광 1번지로 변신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시설을 찾는 전체 관광객이 5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장생포 고래관광의 핵심인 고래바다 여행선에 올 여름 돌고래 발견율이 37%를 기록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고래 먹이떼들이 지속적으로 장생포 해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가지고 고래를 연속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인 웰리키즈랜드와 울산함 등 새로 조성된 관광 컨텐츠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 올해 3분기 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 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물관 특별 전시회 등 이런 것을 준비해서 위드 코로나를
아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문화특구를 운영하는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지침 발표에 따라 고래특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계절의 시기가 갑자기 겨울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진 주말에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북쪽에서 들어온 찬바람에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6도, 진주는 2도를 보이며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과 모레 날씨가 춥고 일교차도 커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도, 밀양은 2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9도, 양산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함양은 0도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8도, 사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내륙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한 주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을 방문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철진 기자가 만나봤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와 창원, 특례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남과도 인연이 깊으신데 오랜만에 경남 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학창 생활을 마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창원, 마산 늘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네, 자, 오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문에 오셨는데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간과 인력이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 가능성 또 시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조사 신청을 했던 것은 약 40건 정도 됩니다. 한 20건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한 20건 정도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올 초죠. 국가정보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관여자를 한 500여 분을 새롭게 명단을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사실규명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4일이죠. 세종시 대통령님 모시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초강력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초강력 협력의 개념, 근거를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이 초강력 협력을 확실하게 해놓는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그동안은 예비 타당성을 500억 이상일 때 했던 것을 이제는 1000억 이상으로 하면 지방의 자율권, 지방 재정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5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강경하는 방안 역시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필요한데,
국무조정실 산하에 초강력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메가시티에서 필요한 일을 이야기하면 분권 협약에 기해서 국가가 위임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이외에 어떤 협약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음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또 산업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1사분기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실제로 특별교부세로 그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출범은 절대 지장돼서는 안 된다. 장애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남의 또 하나 관심사가 창원 특례시입니다. 내년 1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특례시에 어떤 특례 권한이 부여될지 이게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시가 그동안 국가나 시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이제 특례시가 발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훨씬 더 편의성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주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례시 지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례시가 어떤 권한을 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결과 약 245개 정도의 단위 사무를 발굴했습니다. 이걸 특례시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개별 법으로 해서 특례시에게 권한을 이양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급여를 좀 수급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부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안에 고시 개정까지 이룰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아무튼 1월 13일 출범할 때 가시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요즘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중대본 2차정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제 중대본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방역 조치 또는 접종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제 10월 말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70% 이상을 상회하는 접종률도 보이고 고령층의 경우에는 약 80 내지 90%의 접종률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국민분들에게 그동안 감내하였던 고통,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일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과 그런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는 그것을 중대본 단위에서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분들과 함께하자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 등에 대해서 그래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일상회복을 어떤 일정에서 할 거냐 그리고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거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예를 들어 그 지원위원회 이외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결과를 거쳐서 적어도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여러 가지 방역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일상회복에 점점 단계로 점진적이나마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진해 구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숭선전 추양대제 초헌관 망장 전달식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해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웅산 출장소 청사 증축공사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웅산 출장소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오늘 오전 9시 사천시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 어촌 지도자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남면과 미조면에서 열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10명, 함안 6명, 창원 5명, 진주, 거창 각각 3명, 거제 1명입니다.
함안 소재 제조회사 관련 6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 환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8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인구수 대비 78.4%, 2차 접종 완료율은 65.2%로 집계됐습니다. 부울경 지상파 8개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열립니다. MBC 경남이 생중계하는 토론회에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4명의 후보가 참석해 부울경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부울경과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이어갑니다. MBC 경남 홀에서 열린 제23회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에서 부산 최윤석 학생이 부른 봄아 오랫동안 놀다 가렴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경기 꿈이 크는 아이들이 부른 떡볶이 우정이 금상을, 창원 백지은 이다현 학생이 부른 바다처럼이 은상을, 대전 레인보우 예술단이 부른 나무숲 우산이 동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밀양시가 이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직자들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밀양시 채용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인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으며 화상 면접은 채용 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보육 전문가 5명과 부모 5명으로 꾸려진 김해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은 김해 지역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건강과 안전, 급식과 위생 등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합니다. 덕유산 월성계곡을 따라 조성된 서출동류 물길의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서출동류 물길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교에서 월성숲을 거쳐 황전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 5.9km 구간의 트레킹 코스로 데크와 야자 매트, 황토 등 다양한 소재로 조성된 산책길과 전망대와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 6일엔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명 스트릿 취업 파이터와 재학생들이 슬기로운 진로 탐색을 주제로 여행을 가는 진로 캠프, 그리고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개강총회와 체육대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마산도서관이 개관 32년 만에 공간을 완전히 탈바꿈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 3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1층은 북카페와 소공연 체험 공간을 갖춘 어린이, 유아, 가족 독서 문화 공간으로, 2층은 몰입형 독서 공간으로, 3층은 참여형 독서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지하 보존서고는 장서 15만 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혔습니다. 진해문화재 야행이 100년 흔적을 찾아서란 주제로 진해 중원 로터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야경, 야로 등 7개의 테마로 구성된 행사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진해 근대문화 달빛 투어, 버스 타고 야밤 투어, 불멸의 이순신 김탁환 작가의 북 콘서트 등 30여 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이 경남에서만 160억 원을 넘어 연말이 되면 지난해 피해 금액인 2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건수는 823건이며 이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727명을 검거해 1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과일 수확을 중심으로 한 가을철 농촌 인력이 경남에서만 267만 6천여 명이 실제로 13,8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공무원 6,800명, 기관단체 2,500명 등으로 메울 계획인데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농업 분야 일시고용 노동자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차동경 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7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월 8일 10시쯤 함께 사는 집에서 현관을 비밀번호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한 도내 산업 발전 부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경상남도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목표치를 달성한 20개사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기오염 물질 1, 2종 배출구의 자가 측정 주기가 완화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환경 협약을 통해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연간 목표 저감량 14,000톤을 웃도는 28,000여 톤의 이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